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S23 울트라 1TB를 사전 예약하고 수령해서 사용한 지 2주가량이 지났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에서 S23 울트라의 국내 구매 비중이 대략 50%에서 60%, 기본이 30%, 플러스가 20% 정도로 S23 울트라의 비중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 이유를 추측해보면 갤럭시 노트 시리즈라는 네이밍이 없어지면서 노트 고객층까지 S펜이 달려있는 울트라로 구매를 하면서 비중이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략 울트라의 구매 비중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쇼츠를 올리거나 일반 영상도 가끔 만들기 때문에 항상 큰 화면의 스마트폰을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아이폰은 프로맥스, 갤럭시는 폴드 시리즈 혹은 울트라 모델 위주로 구입하는데요. 성능이야 둘째치고 카메라 성능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폴드는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큰 화면이 주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마트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제가 S23 울트라를 유심칩을 꽂은 후에 2주가량 사용한 실제 사용 후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깊이 있는 테스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항상 화이트나 블랙 계열로 구매해서 이번에는 독특하게 라벤더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무광이라서 유광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신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연한 보라색 혹은 흰색 물감을 섞은 분홍색,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스카이블루였지만 1TB는 아쉽게도 스카이블루 색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는 1TB도 똑같이 색상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카메라의 렌즈는 S22 울트라 대비 소폭 커진 것이 특징이고 전면에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측면부를 보시면 엣지가 완화되어서 S22 울트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굴곡이 완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펜은 안쪽에 블랙으로 처리가 되었고 눈에 보이는 끝부분만 스마트폰의 색상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당분간은 카메라 렌즈 크기만 커지고 비슷한 형태로 출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터리입니다. S23 울트라의 배터리 타임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S22 울트라도 동일한 5000mAh였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S23 울트라는 계속 영상을 틀어놓거나 게임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충전을 한 번만 하고도 이틀 동안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사용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충전하지 않고도 2일째 밤 잠들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도 충전 없이 계속 사용을 했는데 잘 때까지 배터리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탑재된 AP 스냅드래곤 A 젠2의 전력 효율이 좋아져서 배터리 타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만큼 중요한 것이 AP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알아가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이나 등교길에 100%를 충전하면은 아마 그날 잠들 때까지는 충전을 할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영상을 틀어놓거나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부분이 얼마나 크냐면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제품들을 번거롭게 챙기지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를 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은 배터리 용량만 더 늘어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AP가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효율이 좋아지면 S24, S25 시리즈 때는 충전 없이 3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할까 기대가 되는데요. S23 시리즈를 구매하면 기존 갤럭시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배터리에 대한 체감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성능입니다. S23 시리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A 젠2는 전작 스냅드래곤 A 젠1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성능 점수만 해도 긱벤치 5 기준 멀티코어 1000점 이상이 상승했고 저의 S23 울트라를 살펴보면 4831점 정도가 나오는데요. 물론 여러 번 돌렸을 때는 결과값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능 점수나 기록적인 것들보다는 내가 직접 인터넷을 하고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할 때 느껴지는 체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작 S22 울트라는 유튜브도 가끔씩 끊기고 버벅였던 걸 생각하면 S23 울트라는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의 문제로 끊긴 적은 있지만 기기 자체의 문제로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실사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열도 많이 개선되어서 평상시에 사용하는데 발열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게임을 하거나 영상 촬영을 장시간 하게 되면 발열이 조금씩 느껴지기는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 것은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인 사진의 색감이나 채도, 선예도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을 살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빛이 많은 곳에서도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자체적인 기능으로 보정도 조금 해주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간 사진과 영상의 품질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장면별 최적 촬영으로 야간 모드를 켜면 어두운 곳에서도 꽤 밝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고프로를 사용했을 때 저조도 환경, 야간 촬영 때는 상당히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나 액션캠으로 야간에 촬영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100배 줌까지 확대되는 기능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글씨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실사용에서 그렇게 유용한 느낌보다는 좀 신기한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도 100배 줌은 계속 있었지만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갤럭시 특유의 카메라 셔터 렉도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되어서 단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외에 살펴볼 것은 무게는 전작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지만 직접 체감될 정도는 아니고 저는 무게에 민감하지 않아서 사실 하나도 모르겠고요. 스피커도 무난하고 방수 기능 또한 지원하고 전작의 램 LPDDR5와 내장 메모리 UFS 3.1에서 S23 시리즈에는 LPDDR5X 버전과 내장 메모리도 UFS 4.0이 탑재되면서 파일 간의 전송 속도 또한 조금 빨라져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고릴라 글래스 등급도 2세대가 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에 찾아볼 수 있는 단점은 딱히 생각나지가 않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가격이 15만원 정도 인상된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이 소폭 상승되더라도 2년 3년 동안 쓸 스마트폰이 원가 절감 없이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가격은 올랐지만 딱히 생각나는 단점이 없는 지금 이 S23 시리즈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15만원 올린 만큼 또 다음 시리즈에서는 조금 내리거나 동결 수준으로만 가고 원가 절감은 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발전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사용한 사용 후기의 결론을 내보면요. 체감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고 카메라 품질이 좋아졌고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이 딱히 없다. 이것이 아마 최종적인 결론인데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